2023학년도 추리논정 10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법률 문제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이 좀 어려웠는가 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체결 가격을 결정한다. 규정, 가격은 10분마다 결정한다. 직전 가격 결정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조, 2조, 3조, 4조가 있죠. 이게 좀 더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해봤더니 어떤 거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어떤 조문이 분량이 제일 많은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문의 특성상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규정은 항과 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약간 호의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규정이라고 했을 때 제1조 또는 뭐 제 땡조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항이 있단 말이죠. 또 더 나아가 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나 계산식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는 너무 자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호까지만 있다 해볼게요. 호까지. 그러면 호에서 나오는 거지 뭐. 그리고 이 호가 아니라 이렇게 목까지 있다. 그러면 목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별표까지 있다. 그럼 별표에서 나오는 거고, 계산식까지 있다. 그러면 계산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네. 호까지 있어요, 호까지. 항은 없지만 그것들을 감안하시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시요. 규정을 봤을 때 1조, 2조는 그러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분량도 얼마 안 되지만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결국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조는 3조보다 덜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 3조가 뭔 소리지 하는 거예요. 자, 호가라는 게 있다. 호가. 호가 중. 호가는 매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표시하는 가격이죠. 체결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를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때 체결 가능 수량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를 보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결국 얘를 먼저 보라는 거지. 1과 2를 먼저 보고 그 중에서 적은 것을 먼저 고르고, 그러면 1과 2가 뭔지를 봐야 돼요. 1과 2. 그리고 이걸 먼저 알아야 적은 것으로 하고 그 체결 수량 중 상대적으로 많은 거를 가격으로 결정한다. 즉 이게 왜 어렵냐면 얘를 먼저 보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순서는 거꾸로잖아요. 체결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를 가격 결정. 그리고 1, 2를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1, 2를 알아야지 체결 가능 수량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체결 가능 수량을 결정하는 거는 1, 2를 다 알아야 돼. 1, 2를 알고 1, 2를 통해서 체결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화살표를 좀 더 쳐보자면, 자, 요걸 가지고 뭐가 결정된다? 체결 가능 수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체결 가능 수량이 더 많은 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주지.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전량 체결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표에 보면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 나와 있는 뭐 문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매도 매수와 호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이거죠. 요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매수 주문은 호가 이상이고, 그러면 이 매수 주문에서 호가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호가가 얘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상. 그러면 포괄적으로 쓰려면 아예 처음부터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요. 동그라미 1, 2를 보고 지금 되게 천천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을 보고 해당 호가 이상이다. 매수는 그렇다. 그리고 매도는 해당 호가 이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살표를 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을 먼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기억을. 자, 이 기억선지에서 동그라미의 이 내용이 17,000이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에도 이렇게 연필로 써보고 지웠다가 다시 니은 판단할 때 쓰는 그런 게 요구되는 문제예요. 가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연습은 사실은 PSAT를 푸시는 분들은 습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나 자료 해석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빈칸이 있을 때 빈칸에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이 17,000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15,000에 4,000주 추가 매수 주문이니까, 자, 동그라미 기억에 17,000 썼죠? 갑이
1,500원에 4천주 매수 주문했으니까 이게 8,400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돼요? 12,40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럴 때 이게 어렵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1,500원이냐라는 생각했을 때 일단 1,500원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00원을 했을 때 방금 전에 본 건 뭐였냐면 호가 이상의 매수 주문이니까 자, 1,500원일 때는 그냥 12,400 더하기 0이니까 12,400이 되겠죠. 옆에 한번 더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 주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매도 주문은 호가 이하니까 34,000이 되는 거죠. 다시요. 자,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12,400 더하기 0이 되고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34,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3조를 보세요. 1과 2 중에서 적은 것으로 한다. 그럼 적은 거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가를 결정할 때 1,500원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알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1,450원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450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1,450원은 어떻게 되죠? 이 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1,450원일 때는 위로 가는 거니까 29,4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4,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3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과 2 중에서 적은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체결 가능 수량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뭘 한다 그랬죠? 이 체결 가능 수량 중 가장 많은 호가를 가격을 결정하여. 그럼 가격 결정을 할 때 호가 중이니까. 호가라는 거는 얘네들 4개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1,500원과 1,450원을 따져본 거고 그들 중에서 많은 거는 뭐냐? 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가격은 1,500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1,450원이고 14,000주가 전량이 체결된다. 그래야 되는 거겠죠. 아, 기억이 틀렸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니은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니은이 맞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넘어가야죠. 그 디귿을 보면 되죠. 실전처럼 해볼게요. 자, 디귿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려가지고 연필로 썼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새롭게 봐야 돼, 새롭게. 이제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문은 굳이 안 봐도 되죠. 자, 디귿을 보면 값이 만약 1,450원에 만주, 막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문제 푸는 가운데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빈칸이 15,700원이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되면 끝나죠. 그래서 많이들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15,700을 넣어보는 거지. 연필로 써보세요. 15,700을 넣었을 때, 자, 그러고 나서 뭘 써야 됩니까? 1,450원에 매도 주문을 만주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24,000주 매도 주문이라고 써보고 그랬을 때 1,450원에 이게 결정될 거냐, 호가가 이거를 결정될 거냐, 요걸 따져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딱히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석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방금 문장처럼 해보면 일단 1,450원 해볼게요. 자, 올라가는 거니까 23,100원이 되겠죠. 맞죠? 24,100원인가요? 네, 저 쌤이 가장 어려워. 24,100원. 그리고 이거는 내려가는 거니까 24,000원이 됩니다. 그럼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 중에서 작은 거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1,500원을 해볼까요? 자, 1,500원을 했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8,400이고 여기 내려가니까 44,000인데 뭐 안 해봐도 돼. 왜냐면 8,400이 작은 걸 아니까. 근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3조 처음에 이 둘 중에서 가장 많은 호가로 결정하니까 뭐가 결정되겠습니까? 얘가 더 많잖아요. 8,400과 24,000은. 그러니까 결국 1,450원에 가격이 결정되고 24,000주 전량이 체결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억이 15,700이 될지를 주관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15,700을 대입을 하고 푸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인데 이 정답률이 20%밖에 안 돼요.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어도 지금 좀 어려우시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2023년도 중에서 얘가 정답률이 두 번째로 낮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게 어려웠는가라는 의문보다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었고 네네 정답률이 대충 그 정도 나와요. 20 정도. 그러니까 매우 낮은 거였죠. 자, 니은 맞아 보겠습니다. 갑이 만약 1,500원에 8,000주 추가 매수 주문을 내면 또 지워야 돼.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연필 썼다 지우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1,400, 1,500원에 8,000주니까 8, 26, 16,400이 되겠죠. 그리고 기억과 관계없이 1,500원에 16,400주 전량이 체결되느냐. 다시 말해 1,500원으로 되느냐. 이거를 해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똑같이 해보면 돼요. 그럼 처음에 1,500원을 해보죠. 그럼 1,500원은 어떻게 되냐? 매수는 16,400이고 매도는 34,000인데요. 얘가 작으니까 얘에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여기 내려가니까 14,000이죠? 그럼 여기는 올라가니까 16,400 정확히 말하면 기억 더하기 16,4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의 값과 상관없이 이미 얘가 적어. 이미 얘가 넘어버렸잖아요. 기억을. 그 14,000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과 관계없이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많으냐 했을 때 얘가 더 많으니까 네. 1,500원이 가격으로 결정되겠구나. 그리고 얘가 전량 체결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이 문제가 좀 마스터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규정을 볼 때, 또 이 글 전체를 볼 때 어디에 힘을 줘서 봐야 되는가? 다른 문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3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실전에서 버리는 것도 상관없지만 킬러 문항이었으니까요. 다만 내가 사후적으로든 이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3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규정, 문구에 대해서 나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가? 1과 2 중에서 적은 것. 동그라미 1은 호가 이상. 그럼 내가 이렇게 위로 화살표. 동그라미 2는 호가 이하.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를 미리 이 칸에다가 써놓고 이렇게 1,500원과 1,450원이라고 하는 아직 호가를 결정한 게 아니니까 호가 중에 뭘 결정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가. 또 하나 기억 선지를 하나를 내가 먼저 풀어봄으로써 감을 잡아보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 다음에는 마저 디귿을 보거나 니은을 보거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리트에서 처음 맞닥뜨리면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과연 계속 리트 문제만 푸는 게 좋은 건가. 아닐 거예요. 열심히 전년도 기출 보신 분들은 이 문제에서 다 털렸어요.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경향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 경향은 PSAT 상황판단 자료 해석에는 이미 여러 번 노출됐던 문제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찍어야 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자, 기억을 보세요. 이렇게 조건을 주죠. 쭉 주는데 체결된다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체결된다라는 말은 어찌됐건 법률 문제의 특징인데 너무 확정적인 거예요. 체결된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지만 그 체결된다라는 게 너무 확정적이니까 일단은 기억은 맞기보다는 틀릴 수도 있겠다. 이거 찍을 때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찍어야 돼. 디귿은 될 수 있다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되니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얘로 찍었다면 찍어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어차피 내가 찍어서 오지선다에서 하나를 맞춰야 되니까 된다와 될 수 있다의 그 어감을 민감하게 미리 정리해 두신 분은 찍어도 맞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전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이거 풀 시간에 다른 걸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